속보, 김연경이 2차전도 끝낼까? 프로배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드러난 충격 사실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레프트 김연경은 누구보다 바쁘다. 주장, 고참, 에이스 등 각 수식어에 맞는 역할을 소화하느라 분주하다. 팀을 지탱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팀 분위기를 다잡는데 주안점을 뒀다. 흥국생명은 올 시즌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국가대표급 라인업으로 시선을 끌었으나 시즌 중반 불화설이 흘러나왔다. 수습되는 듯했던 후반기 세터 이다영, 레프트 이재영 자매의 학교 폭력 사실이 불거졌다. 이들은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고 전력에서 이탈했다. 전반적으로 어수선해지자 자연스레 경기력도 흔들렸다. 오랜 기간 1위를 지키다 정규리그 종료 직전 2위로 내려앉았다. 6라운드 10경기서 2승 8패로 주춤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김연경은 IBK 기업은행 리그 3위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선수단을 모았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모두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연경은 서로 의지를 북돋았다. 정규리그는 이미 지나갔으니 뒤로 하고 포스트 시즌을 잘 준비하자고 했다며 승리를 향한 간절함이 하나로 모였다고 설명했다. 배구는 단체 스포츠다. 선발 라인업에 오르는 7명 외에도 선수단 전원의 유대감과 팀워크가 중요하다. 김연경 역시 이 점을 주목했다. 그는 마음이 맞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 흐트러지고 다운되는 모습이 나온다. 실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다. 다른 팀들보다 전력이 약할 수는 있어도 단 한 만큼은 밀리지 않으려 했다고 전했다. 대체 외인으로 합류해 경기력 기복으로 고전 중인 브루나 모라에스도 각별히 챙겼다. 브루나는 만 22세로 어린 편이다. 김연경은 경기 내내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범실 후에도 괜찮다며 다독였다. 그는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다. 긴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 충분히 더 잘할 것이라 믿는다. 공격에 관해 자주 대화하며 맞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주포다. 정규리그부터 도맡아온 역할이다. 총 30경기에 전부 출전해 648득점을 올렸다. 공격 점유율 30.49%, 성공률 45.92%, 리시브 점유율 22.14%, 효율 34.60%, 디그 점유율 18.47%, 세트당 3.893개로 공수에서 활약했다. 리그 득점 6위, 공격 종합 1위, 서브 1위, 세트당 0.177개, 디그 5위, 수비 7위, 세트당 5.438개, A름을 올렸다. 안주하지 않았다. 전력 분석관에게 상대 팀 영상을 받아 분석에 나섰다. 블로킹, 수비를 흔들어 놓을 방법을 연구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마친 뒤 플레이에 녹여냈다. 지난 20일 기업은행과 플레이오프 1차전서 29점, 공격 성공률 60%를 터뜨리며 3-1 승리에 앞장섰다. 적재적소의 영타 페인트를 섞는 강약 조절이 돋보였다. 연결된 공이 길게 흘러나갈 때는 왼손까지 활용해 처리에 성공했다. 12년 만에 국내 봄배구 무대에서 역대 3호로 포스트 시즌 통산 공격 득점 500점을 완성했다. 김연경은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 개인 기록은 생각하지 않는다. 팀 승리만 본다며 배구는 혼자 하는 종목이 아니다. 리시브하는 선수, 세트하는 선수 등 모두가 제 역할을 해준 덕분에 나도 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챔피언 결정전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했다. 사실들 흥국생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V리그 5년인 2005년부터 플레이오프, PO 1차전 승리팀이 100%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한 가운데 PO의 분위기를 가름할 중요한 경기에서 이겼다. 20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벌어진 2020에서 2021 시즌 V리그 여자배구 PO 1차전에서 IBK 기업은행의 세트 스코어 3-1로 승리했다. 많은 것들이 봄배구의 첫 판에서 확인됐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김연경의 능력이었다. 포스트 시즌 개인 통산 500 공격 득점, V리그 통산 3호를 돌파하며 경기를 지배했다. 29득점, 1블로킹, 1서브 에이스, 공격 성공률 60%, 공격 효율 53%를 기록했다. 범실은 고작 3개였다. 리시브 효율 25%는 팀 평균 30%보다 떨어졌지만 연결과 수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특히 빛난 것은 넓은 시야와 높은 배구 IQ였다. 세터 김다솔의 불안정한 연결 탓에 이번이나 왼손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등 쉬운 공격 기회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상대 코트의 공간을 노리는 영타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어느 순간부터 후위 공격이 보이지 않았던 김연경은 한 세트 21-18에서의 파이프 공격 등 이번에 백어택도 성공시켰다. 그동안 전위에서만 공격 득점이 나오는 바람에 상대팀에서 대응이 쉬웠지만 한 세트를 결정하는 브루너의 백어택까지 더해져 흥국생명은 공격의 루트가 많아졌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리시브의 불안으로 삐걱거렸다. 효율은 19%에 그쳤다. 이 바람에 공격수에게 향하는 세터 조송화의 연결도 흔들렸다. 27득점의 라자레바가 공격 성공률 42%, 공격 효율 27%로 평소보다 떨어진 수치가 나온 이유다. 라자레바는 무려 5번이나 블로킹도 당했다. 장점이던 백어택 성공률이 시즌 45% 때보다 훨씬 떨어진 33%였다. 만일 부진의 이유가 아직도 정상이 아닌 허리 탓도 있다면 2차전도 쉽지 않아 보인다. IBK 기업은행은 전위의 센터, 표승주, 조송화가 있을 때 약점이 크게 드러났다. 무려 4번이나 한 자리에서 대량 실점을 했다. 흥국생명의 전략적인 서브를 전위의 레프트가 받고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었다. 두 세트 21-22에서 서연속 득점으로 세트를 따낸 좋은 분위기를 세 세트에서 5연속, 8연속 실점으로 내준 것이 승패의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팅 오더에서 센터를 앞뒤로 바꾸고 레프트를 김주영에서 6사형으로 교체했지만 해법은 되지 못했다. 2차전에서 짧은 서브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 흥국생명도 전위의 브루나, 이주아, 김다솔이 있을 때가 가장 취약했다. 상대는 블로킹 높이가 낮은 김다솔 쪽으로 화력을 집중했다. 수비로 버틴다고 해도 4번 레프트 자리에서 브루나가 큰 공격으로 점수를 내줘야 위기를 넘기겠지만 쉽지 않았다. 블로킹을 피하려고 많은 각도를 내다보니 사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공격이 많았다. 19득점의 브루나는 1차전에서 팀 범실의 절반인 13개를 기록했다. 전위의 속공 시도가 많지 않고 김연경의 시즌 백어택 성공률 39%를 감안한다면 흥국생명도 이 자리를 빨리 넘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연경이 왼손까지 썼다는 건 흥국생명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재영, 다영 쌍둥이는 학교 폭력 문제로 팀을 이탈했고 센터 김세영은 손가락을 다쳤다. 부상으로 빠진 루시아 크레스코의 후임인 브루나, 모라이스는 기대에 못 미친다. 무너져 내린 어우영, 어차피 우승한 흥국생명의 꿈을 김연경 혼자 떠받치며 1차전을 승리를 따냈다. 반대로 김우재 IBK 기업은행 감독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1차전에서 김 감독은 리시브가 불안한 흥국생명, 김미연에게 서브를 집중시켰고 브루나에게 블로킹을 붙였다. 그런데 견제가 분산된 틈을 타 김연경이 반격했다. IBK 기업은행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허리가 아팠던 주포 안나라자레바가 풀타임을 뛰었지만 공격 효율이 떨어졌다. 세터 조송화가 흔들렸고 표승주도 상대의 표적 서브에 무너진 탓이었다. 김 감독은 준비한 게 하나도 안 됐다고 푸념했다. 역대 PO에서 1차전 승리팀이 모두 챔프전에 올랐다. 궁지에 몰린 IBK 기업은행은 남은 카드를 모두 꺼낼 수밖에 없다. 백업 레프트 육서영과 백업 세터 김하경을 투입해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